2020년 10월 28일 수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2023년부터 거리, 공원, 주차장서 로봇 만난다. 2023년에는 배달 로봇이 승강기를 타고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주차장에선 주차 로봇이 시간에 맞춰 출차를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도 별도 수가로 인정돼 로봇 치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열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봇산업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인 만큼 낡은 규제, 불명확한 규제로 성장이 저해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단계별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사드의 코로나까지 악화일로 아모레 3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아모레 퍼시픽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61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9.4% 감소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2,086억 원, 당기순이익은 70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23.0%, 93.7% 줄었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아모레 퍼시픽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한 560억 원, 매출은 22% 감소한 1조 88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오프라인 채널이 일제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발 늦은 온라인 시장 확장 등 채널 재정비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LG생활건강 또 웃고 아모레는 또 울었다. 3분기도 엇갈린 희비. 올 3분기에 아모레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난 반면 LG생활건강은 62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모레는 지난 2017년 LG생활건강에 국내 뷰티업계 1위 자리를 내준 후 재역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LG생활건강과 격차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올 3분기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은 3,2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 706억 원으로 5.4%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두 뷰티 공룡의 희비가 엇갈린 가장 큰 이유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꼽고 있습니다. 아모레가 화장품 일변도를 고수하는 사이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 음료 등으로 사업 구조를 다양화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아차, 차세대 군용차 표준 플랫폼 개발, 군수사업 역량 강화. 기아차는 지난 20일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차세대 군용 표준 플랫폼이 적용되는 2.5톤 및 5톤 중형 표준 차량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일명 CDR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CDR 회의는 차량 상세 설계에 대한 개발 요구 기준이 완전하게 충족되는지를 점검하고 후속 단계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아차는 연내 중형 표준 차량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2021년 정부의 시험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규격화 및 초도 생산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군에 배치해 전력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이폰 고객들 원조 KT도 아닌 유독 LG U+로 몰리는 까닭. 아이폰 고객들이 유독 LG U+로 몰리고 있습니다. 만년 3위 LG U+란 수식어도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에선 통용되지 않습니다. 아이폰 시장에선 2위 통신사업자 KT도 넘어섰습니다. KT는 아이폰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여온 통신사입니다. 업계에선 LG U+가 유난히 애플 아이폰 판매에 강세를 보인 배경엔 아이폰 시리즈에 낮은 공시지원금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시지원금보다는 각사 프로모션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실제 LG U+는 지난해 아이폰 11 출시 당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소유권은 30년 뒤 지분형 주택 종부세 덫에 걸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23년 첫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입주할 때 집값의 20에서 25%만 내고 20에서 30년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분납하는 주택입니다.
공급 계획은 대략적인 안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청약가점제 비율이나 세금 산정 방식 등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수요자들에게 확실히 득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시가 분노 들끓자 1주택 세인하 카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안이 곧 발표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되는데 이에 따른 중저가 1주택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여, 자녀 넘어 손자녀로 부의 부동산 쏠림도 계속. 부자들의 증여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 중 손자녀를 상속 증여 대상으로 꼽은 비율은 2011년 9.2%에서 2020년 31.8%로 늘었습니다. 국내 자산가들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년째 매년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도 탈석탄 선언. 해외 화력발전 신규 사업 안 한다. 한국전력이 앞으로 해외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신규로 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등 저탄소 친환경 해외 사업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 수요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 발전 관련 업계는 한전의 이번 조치로 큰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 분쟁에 관여 말라. LG화학,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이유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셈입니다. 장승세 LG화학 전직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분쟁에 관여치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고를 통해 중요한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인수전 본격화. 누구의 품으로?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 매각과 관련해 신탁사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등 모두 7곳이 인수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인수전에는 국제은행의 자회사 한국토지신탁, PF 등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면서 한진중공업은 5년 만에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일 투자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된 한진중공업 매각 예비 입찰에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APCP, NH투자증권 오퍼스 P, 한국토지신탁 등 7곳이 참여했습니다. 개미, 한 달 새 1조 넘게 팔았다. 거래대금도 뚝.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31조 100억 원까지 늘어났던 증시거래 대금은 9월 28조 4,800억 원, 10월 21조 1,900억 원으로 뚜렷하양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하향하는 등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며 개인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난 8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11조 4,300억 원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10조 1,000억 원, 이달 들어서는 6조 9,8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코스닥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8월과 9월 사이에는 14조 8,100억 원에서 14조 2,800억 원으로 소폭 내려갔지만 이달 들어 9조 2,800억 원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수익보장 명동역 지하상가도 텅텅. 10곳 중 3곳 비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8개월을 넘어서면서 서울 지하철역 상가 공실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에서 9월까지 지하철 1에서 8호선 내에 입점한 점포 중 폐업한 점포는 228개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9월 기준 공실률은 31.9%에 달했습니다. 수익성이 보장됐던 지하철역 상가의 자영업자들은 신음이 깊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하철 이용객도 줄어든 데다 관광객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르노 삼성 XM3 소형 SUV 시장 견인.
28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에서 9월 국내 소형 SUV 판매는 16만 6,750대로 전년 동기 12만 9,913대 대비 28.4%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XM3 판매 대수는 2만 7,607대로 전체 소형 SUV 증가 물량의 75%를 차지해 소형 SUV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XM3는 소형 SUV 시장에서도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10년 새 2.2배 늘어 35만 명.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8일 공개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의 총 금융자산은 2010년 1,158조 원에서 2019년 2,154조 원으로 1.9배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은 2,186조 원에서 3,760조 원으로 1.7배 증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입니다. 부자의 숫자도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0년 16만 명에서 2019년 35만 4천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을 가진 초고자산가는 6,400명, 1.8%로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 규모는 901조 원이었습니다. 목적지 없는 비행 임기 끌자 해외 상품 개발 나선 항공사.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과 11월 1일 초대형 항공기인 A380을 통해 또다시 관광비행을 운항합니다. 이미 지난 24일 한 차례 진행한 프로그램에선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의 갈증을 느낀 소비자가 대거 몰리면서 좌석이 조기 매진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250여 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강릉상공을 순회한 뒤 포항, 김해, 제주상공을 비행해 2시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목적지 없는 비행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을 착안, 연내 관련 프로그램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